사고로 인해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석탄가스와 복합 발전 설비 사고라고 하는데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중대한 사고로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취임 이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감독 관리하고 계신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전 11월 6일에 울산 화력 발전소 붕괴 사고로 7명의 또 그 안타까운 생명이 그 유명을 달리했고요. 11월 16일에 인천 영흥 화력 발전소 화재가 발생해 5호기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요. 이렇게 그 치명적인 이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런 분들은 대부분은 이게 그 하청의 구조적 분업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근본 원인이 이 하청의 그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고 분석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인데요. 이 산업재해 통계에 기록된 숫자 하나가 이제 통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이고 이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이 구조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런 이 현실적인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위험의 외주와 위험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새 정부 들어서 산재를 줄이기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산재를 줄이지 못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다만 50억 이상 규모가 되는 것은 줄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작은 사업장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엄벌보다는 지원이 먼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약 5천억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작은 사업장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해나가면서 작은 사업장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고요. 특히나 이번에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 산업부랑 또 기후에너지부랑 또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하청 노동자들의 이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50인 미만 그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의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제대로 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은 아직 그 법원에서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또 수사가 늦어지고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하고 법무부하고 신속히 협의해서 양형 기준도 마련하고 조사 기한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책 토론하실 위원님, 네, 최혁진 위원님. 네, 대책 토론하기 전에 아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좀 바로잡고 하겠습니다. 그 불법적 행위로 한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엄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종교계 전체가 마치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독교나 불교 또 천주교 같은 정통 종교는 오히려 일부 종교가 정치권을 악용하고 정치권에 줄을 대고 이권에 개입하고 정치의 힘을 배경으로 자신들의 교세를 불법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전통 종교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종교계 전체가 이 조치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유감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장관님, 네. 예, 잘 아시겠지만 자원순환기본법이 작년 1월 1일에 전부 개정이 돼서 순환경제사회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명칭 변경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조류에도 맞추려고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폐기물 재활용 정도의 자원순환이 아니라 이제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한 축이 되고 저탄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전환들을 한 것이다라고 보고 환경부도 그에 발맞추어서 이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단히 미온적으로 이것 자체가 그런 충분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도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오늘도 보니까 관련 유관된 법들이 폐기물 재활용이란 이런 데 관련 법안들이 오고 있는데 저는 순환경제사회, 산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을 동맥산업이라고 하면 이 순환경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자원화해서 탄소 배출도 저감하지만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정맥산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기존의 동맥산업 분야가 AI 디지털로 고용이 많이 축소되는 반면에 이쪽 분야에서는 또 새로운 고용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관님 새로 가셔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기도 한데 어떤 종합적인 전략을 좀 구상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관련 법들의 개정이 그에 발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문제는 이 기후위기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고요. 기후위기뿐 아니라 자원 고갈 문제도 매우 심각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더 이상 채굴을 하지 않고 기존에 생산된 것을 최대한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이 애플인데요. 매년 주주총회 때마다 해마다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물질을 얼마만큼 많이 재활용했는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체를 다 재활용 이 사이클 안에 넣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그 추세를 고려해서 그렇게 많이 전환하고 있고 관련한 법도 상당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 탈플라스틱법도 저희가 종합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자원을 순환해서 더 이상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거나 채굴하지 않고 자연하고 공존하는 사회 모델을 잘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요한 숙제여서 그런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가장 그래도 임팩트가 있을 것이 기존의 산업단지 옆에 수반경제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이 다시 거꾸로 정맥산업화되게 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걱정이 되는 거는 산업부는 정작 산업단지를 관리하지만 이런 마인드가 이렇게 깊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네. 결국은 장관님께서 산업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혁신 기술도 좀 투자도 하고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